네, 북한이 안보리 강경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을 하면서 비핵화를 못하겠다, 3차 핵실험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네, 탈북자 출신 박사 1호시죠. 중앙대 안찬일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이렇게 나서니까 유엔이 대북 제재안을 마련을 했는데 예. 이 장거리 로켓, 장거리 미사일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결국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래도 대북 제재안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북한이 이제 지난해 12월 12일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북한은 핵무기 핵실험에 이어서 이제 그 ICBM 장거리 로켓을 대륙간 탄도 로켓을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핵탄두를 그 장거리 로켓에 실어서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평화 위협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왜 네. 그런 건가요? 네, 그것이 상당히 그 이변이라면 이변이고 아마 그동안 북한과 베이징과 평양은 중국이 이제 그 결의안 채택에 불참해 줄 것을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왔을 것이고 아마 네. 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어기고 말하자면 북한을 등을 돌리면서 세계 평화 그 제재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시진핑 시대의 그 달라진 중국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예. 네. 또 G2 국가로서 세계 평화, 동북아 평화에 중국이 이제 책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겠는데요? 아마 적어도 시진핑 시대에는 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 특히 이번에 또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서 중국의 특사를 파견하고 그랬죠. 또 접견하고 네. 예. 이렇게 양국 간의 그 친선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것도 아마 이번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게 된 하나의 동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강력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강력하다고 표현하신 거 특징이 뭐예요? 이번에 이제 강력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제재 기관이 이제 6개 있었는데 이번에 예. 이번에 6개가 이제 추가되고 예. 그래서 이제 17개로 늘어났고 예. 또 이제 그 소장을 이번에 백창호 소장을 또 징계하면서 이제 9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예. 그 범위를 이제 넓혔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금융 제재,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서 무역이나 북한의 이제 그 전략 물자 반입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로켓 그 소재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고 또 사오는 이런데 아주 엄청난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치들이 이번에 취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그 금융 제재나 해운 제재들이 있어 맞아요. 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던 건가요? 예, 과거는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내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체의 어떤 자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제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이제 김정은 체제는 그 사회주의 피폐와 고갈이 그 극체화했기 때문에 예. 이번 제재로 인해서 아마 이런 자금 조달이나 전략 물자 수입에서 많은 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장거리 로켓이나 핵 개발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 경제 자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아마 체제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번 거죠. 추가 제재로 압박이 더 커졌다는 얘기신 거죠? 예, 압박은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그 어떤 군사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예. 북한 그 체제 자체에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뭔가 모두 체인지를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그 실수를 자신들의 초래한 이런 제재를 초래함으로써 아마 앞으로 체제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하겠다 이런 네. 제재하면은 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가요? 한반도 네. 비핵화 포기 선언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충격적인 선언입니다만은 예. 북한이 이제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했고
또 2009년 5월에 해서 이번에 한다면 이제 3차인데 네. 과연 이번에 이제 ICBM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에 성공을 했으니까 문제는 핵탄두만 실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그 경지에 와 있는데 네. 북한이 말하는 이번에 그 핵실험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이제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또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그 3대 세습을 정착화시키는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당장 하긴 어렵겠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그 새로운 주변국들의 그 리더십 출연을 계기로 네. 이런 핵실험을 통해서 계속 자신들의 그 몸값을 올리는 이런 전략은 아마 강하게 구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물리적 대응 조치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조만간 뭐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 그 조치나 대응 조치, 질적 변화를 보여주겠다. 이런 예. 것은 당장 핵실험이나 뭐 또 2차 무슨 이 로켓 장거리 발사보다는 주변 정세를 긴장시킬 수 있는 군사적 도발 이런 것을 통해서 질적 자신들의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가지고 잘 그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항상 보면은 뭐 핵실험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 해놓고선 뒤로는 사실 손승 내밀면서 우리랑 얘기 좀 해볼래?라고 하는 수법이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북한은 네.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외톨이 신세이기 때문에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또 뒤에 가서는 항상 굴종적이고 네. 이런 그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유엔 제재에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오바마 예. 2기 정부 오바마 정부는 이제 출범하면서 힘보다는 유화 정책 이렇게 말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당선자도 이제 진화된 예. 대북 정책 이런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스탠스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보기 위한 이런 전략.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또 딜이 진행되면은 예. 북한도 아마 여기에 순응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떼 쓰는 거군요, 네, 지금. 때를 쓰고 아마 몸값을 올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이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오바마 2기 정권이 들어섰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고립에 대한 더 심각한 그 우려 때문에 더 이렇게 때를 쓰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고립이 더 예. 심화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데 주변 국가 지도자들은 힘보다는 유화 이런 걸 자꾸 들고 나오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목소리를 더 높이면은 거기서 생존력이 더 보장되지 않겠는가 또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 예. 지원이나 다른 뭐 무역 관계나 이런 데서 뭔가 좀 얻어낼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지금 좀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자,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약간의 대화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북한이 그러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핵실험한다 그러고 뭐 핵 계속 개발한다 그러는 상황이지만 뒤로는 대화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박근혜 당선인하고의 남북 관계 약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건 좀 무리한 시각인가요? 아닙니다.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예. 북한이 좀 돌출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뭔가 좀 유화적인 스탠스를 북한이 보여줬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은 진화된 대북 정책인데 북한이 저렇게 계속 강경하게 나올 경우 이건 퇴행적인 대북 정책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뭔가 우리 남북 간의 그 관계를 떠나서 주변 정세를 잘 조율하면서 네. 어떻게든 북한을 유화로 끌어내는 그런 인내 있는 대북 정책을 아마 추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나름대로 뭐 내구력은 있습니다. 그 예. 제재라는 게 거의 봉건적인 정치 질서와 또 예. 봉건적인 경제 이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제 변화하거나 그럴 것은 없는데 예. 어쨌든 궁핍이나 고갈 이런 피폐가 상당히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고 또 북한 주민들이 이전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인터넷 개방이나 핸드폰 100만 명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자들도 지금 개방과 개혁을 따라야 될지 계속 이렇게 억누르면서 폐쇄 사회로 가야 예. 될지 이런 딜레마로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런 그 핵실험 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북한 또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동원시키는 예. 이런 방편으로도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유엔 결의 관련 내용은 잠시 뒤 3시에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또 브리핑을 합니다. 외교통상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 관련해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죠. 박근혜 당선인 대변인, 조윤선 대변인이 또 3시에 오늘 낮에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오찬 회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또 가집니다. 두 개 다 3시인데 저희가 이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문제 관련해서 중앙대 안찬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